미디어 오늘 2026년도 1월 27일자 기사. 정청래 깜짝 합당 제안에 등장한 김어준 기획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부 갈등 당사자로 지목되는 일이 반복. 지지층 사이에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 꽤 늘어나고 있다. 정청래가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근데 그걸 전부 지가 뭔데 어디 지가 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바지 저고리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 상의도 안 하고 저기 자기가 뭐 조국 혁신당하고 같이 통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깜짝 놀라는 그런 발언을 그 당 내부에 한 사람도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언지를 받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민주당 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는 뉴스 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씨가 이를 기획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어준이 말 듣고 막상 민주당 저 내부 의원들은 하나도 이 사실에서 모르고 있는데, 정청래가 김어준 말 듣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언론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김어준 씨가 민주당 집권 이후 내부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좀 앞서가고 너무 이렇게 억지짓을 할 때가 있어요. 김어준. 그런 것들이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면 곤란하죠.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며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식상해 한 사람은 호남 사람의 선택권은 민주당하고 조국당인데, 지역에 따라서 민주당 안 찍고 조국당을 찍어줘서 조국이 여러 가지 이득을 보았죠. 이번에서도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당 하나도 두렵지 않는데 조국당이 파먹고 들어오면 여러 지역을 놓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세가 과해서 독재를 쓰고 뭐 야당 탄압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호남위에서도 지식층에서는 좀 중립적인 인사들은 민주당이 너무 세를 많이 갖고 거대 여당이 사법에 대해서 행포를 부리고 독재를 쓰고 이러고 야당 탄압이라든지 막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한테 다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럼 호남 사람들한테 이걸 단일화 해버리면 호남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갖다 박살시키는 거죠. 조국 입장에서도 편안한 정치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은 모험이지만 자기 그 당이 민주당에 참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조국은 감방 생활도 했고 이제 피곤하니까 민주당에 들어가서 본래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기생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 혼자서 몇 명 데리고 당을 꾸려 나가는 게 힘들죠.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며, 같은 당이었으니까 그렇겠죠.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흡수 통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서는 있는 것도 다 빼내고 있으니까 참 걱정스럽죠.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발표 전날 21일 정 대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국민의 정 대표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건 말이 틀려먹었어요. 이 당 이렇게 의원들하고 같이 전부 협의를 하고 해서 도출된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지멋대로 했단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정청래 당 대표가 지가 전부 그냥 대통령보다 더 큰 윗세를 떨고,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번에 1인 1표제 그것도 정청래가 밀고 들어가서 다 통과시켜버린 거 다시 무효가 됐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은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다 무시하고 지 혼자 다 해버린 거죠. 밀어붙인 거죠. 지금 이것도 이런 것
이런 거예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발표 전날 정 대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국민의 마음이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 발표 20분 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렇죠. 문제가 크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서 당내에서 깊게 토론한 뒤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였을 때 상대방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조금 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청래가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저번에 1인 1표제에서도 이래가지고 그것이 보이콧 당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그 많은 뭐 국회의원들이 다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 제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무시해버리고 지 혼자서 이걸 다 해놓고 통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정청래가 안 된다. 당대표 깜이 아니다. 나는 맨 처음부터는 그랬어요. 반면 김어준 씨는 자신은 차라리 정청래보다 추미애가 낫죠. 내가 보기에는 당대표로는 정청래보다는 추미애가 낫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반면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방송에 정청래 대표 합당 제안을 옹호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솜씨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김 씨는 지난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라는 뉴스 공정에서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 대표가 당대표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본다며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은 정 대표가 하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김대중이라든지 그 자민련 그 평민당 자민련 무슨 신한당 신한국당 이런 거 있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자민련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어느 쪽에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쪽 이기고 저쪽 이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 그 자민당 대표를 깨종필이라 했잖아요. 아주 깨가 능숙하고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조국 지금 거대 여당에다가 173석의 거대 여당에다 107석의 적은 야소 당에 중간에 표를 좀 줄 수 있을 만큼 조국 당을 좀 키워서 국민의힘당하고 조국 당이 보태면은 더하면은 민주당에 거의 걸맞는 숫자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둘이 합치면은 민주당과 같은 정도의 바란스를 맞춘다면 국가가 굴러가는데 평화적으로 또 서로 타협 정치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독재가 이렇게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당을 흡수 통합하자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호남 측에서는 선택권을 없애는 거죠. 이건 국민에 대해서는 선택을 없어. 지그들은 셈을 늘리는 그런 방편으로 쓰는 거죠. 김 씨는 친정청래 인사로 분류된다. 김어준이 그렇군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김 씨가 사실상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심, 김어준의 마음에 대한 명심, 이재명의 마음이란 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입지를 강하기에 급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김어준이가 이를 적극 옹호하자 합당 제안을 김 씨가 기획 지원했다는 의혹이 여권 내부에 확산됐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여기 다 종료됐다고 나오네요. 4분 57초 후에 박성태 뉴스쇼에서 당내 누구와도 합당 제안을 상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설계자는 김어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민주당 정치인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이런 큰일을 하면서 당내는 아무하고도 상의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그러면 김어준이 하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다. 정청래 혼자서는 이거 할 것은 능력은 아니고 김어준이가 뒤에서 조종했다. 그래서 둘이 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을 아무도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뚱딴지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김진애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정말 당권 정청년의 대권 조구 파워 프로커 김어준 시나리오 아닌가라며 누구도 거론 않던 합당을 얼마 전 겸공에서 공장장이 질문하여 놀란 적이 있고 혹시 예전 김한길 안철수처럼 갑자기 합당한다 발표하지 않나 불안했는데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인가 라고 썼다. 정청래가 이건 아주 실수를 한 거죠. 이건 더군다나 여당 173석을 가진 당대표가 그 사람 상이라고 지멋대로 이룰 수가 있어요? 김어준 씨는 국무총리실의 요청에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후보군에 김민석 총리를 빼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꽃 ARS 서울시장 여론조사 1월 19일부터 1월 21일을 보면은 김 총리 객관식 응답의 첫 순서로 등장한다.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쪽에서 차기 당권 노전이 유력한 김 총리를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유도한다고 의심한다. 그 국무총리를 가지고 서울시장 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밀어서 그쪽으로 하고 정청래를 대식 당대표로 연임 이렇게 국민의힘당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이 민주당에. 관련해 김어준 씨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 당대표가 출마가 막아지나라며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를 후보에 뺀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빼달라고 요구한 것도 자유도 없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하니라고 일축했다. 마음대로 이렇게 김 총리를 넣으니까 김 총리 쪽에서 빼달라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지자유라고 이런 거죠. 김어준 씨가 민주당 혁신당 합당과 서울시장 선거 및 당권 경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는다고 김민석 총리의 출마를 김 씨가 강제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총리실의 요구에도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 수 있는 영향을 보인 것에 가깝다. 총리 말실에서 말한 것도 묵살할 정도로 김어준이가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거죠. 총리를 왜 집어넣냐 이거죠. 합당 기획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합당에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을 좀 가서 합당시키면 그 신경 안 쓰겠죠. 호남이면 싹쓸이 하는데 조국이 야금야금 잡아먹으니까 민주당 표를. 그럼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는 조국한테 확 몰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당이 그 당이니까. 언론이면서도 사실상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김어준 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 정치적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일이 많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KBS 1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김 총리 본인이 후보에서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우리는 넣겠다 하는 건 선거 과정에 후보에 대한 실제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가 밝힌 게 아닌가.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판을 갖고 논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기는 그 관계도 없는데 자꾸 집어 넣어가지고 정치적 흐름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 정치 내에 꽤 위험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큰 틀에서 김어준 씨의 영향이 급격하게 감소할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고관 여층 사이에서도 확실히 분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김 씨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띠고 있다는 인식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을 잘 타는 상황이라 보지만 앞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라이브 종료됐네요. 물론 나는 학원 강사 전 누구예요? 전한길이라든지 김어준이라든지 무슨 또 그 전먼 목사예요? 정광우 목사라든지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는 거 내버리고 남의 거 평가하기는 원치 않은데 오늘 기사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네요. 나라가 잘 되는 쪽에서 해야지 그렇게 정치 장난치면 안 되죠. 이 말하는 것도 전환길도 미국 뉴욕 같은 데 가서 이미 온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안 뽑았다고 그렇게 국가를 망신을 주고 거기서 지금 야당도 그렇고 소수 몇 사람들도 자꾸 이미 선거는 끝났고 저기 이 정부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자꾸 지적해서 그것이 변화되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몇몇 사람이 입김으로 이렇게 나라를 풍전등화로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뭐 우방이라 해서 미국을 절대 믿을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저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저그들이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거든요. 49%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지금 계속 그 보수층들이 이재명 정부를 밀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단지 이제 환율 통화, 환율 문제라든지 뭐 야당 그 탄압이라든지 사법에 대한 그런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은 연임을 해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 야당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아무도 의심치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 41% 지지를 받고 일반 다른 야당 후보들은 6% 7% 단일화하겠다 해서 11%지 41%의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국민의힘당에서 김문수가 11%로 단일화하겠다 해서 11%로 국민의힘 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 단 후보로 나왔는데 대통령을 싫다고 하는 한덕수가 34% 지지를 하고 같이 단일화를 했다면은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됐겠죠. 그러나 국민의힘당 김문수는 욕심을 사욕을 위해서 당권을 이재명 후보한테 줬어요. 지나가는 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다 알았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슨 부정선거니 많이 있다 이 소리를 하면 우리 한국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 정청래 깜짝 합당 제안에 등장한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